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이다 그죠? 데이터 모델은 뭐였어요? 현실 세계를 컴퓨터 세계로 가져오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체, 속성, 관계. 일단은 명칭은 들어봤죠, 우리가 앞에서. 네, 그래서 개체란 무엇일까? 속성이란 무엇일까? 관계란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합니다. 개체라는 것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그러면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죠? 의사, 간호사, 또 거기 직원 이렇게 되는 거죠. 서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 대상이 누구죠? 사용자, 책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는 것이죠. 데이터베이스로 표현을 할 때 대상이 누구냐? 한마디로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대상. 네, 근데 이거는 딱 눈에 보이는 유형,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무형 이런 요소들이 될 수 있고 또 파일 시스템에 또 레코드에 대응, 사람 이름처럼 이름 뭐 이런 것처럼 레코드에 대응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개체가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개체가 이제 뭐 회원이다라고 잡혀져 있다. 그러면 회원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수집할 거냐. 그게 속성이 됩니다. 나의 개인정보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필드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필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개체를 구성하는 항목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속성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고 있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뭐 특징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또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고객이다 그럼 얘는 뭐죠? 개체가 되는 거죠. 고객이라는 개체. 네. 그 다음에 책이라는 개체가 되는 거죠. 개체. 그러면 고객한테 내가 수집할 정보는 뭐가 있어요? 고객 이름, 그 사람의 아이디, 포인트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속성이 된다 그거죠. 이제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여러분 자신한테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어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속성이 되는 거죠. 자, 나 개인이 있다. 회원이 있다. 회원이 있다. 그럼 수집할 정보 뭐뭐 있다고요? 이름, 회원 이름. 네. 그 다음에 뭐 아이디, 네. 그 다음에 전화번호, 네.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회원이다라는 것은 뭐다? 개체다라는 거, 대상이 되는 거죠. 개체. 그죠? 그 다음에 이름, 아이디 이런 것들이 뭐다? 속성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었나요? 그래서 개체는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서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 뭐가 있었어요? 네. 파일 시스템에서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성적표다 그러면 성적표다 그러면 여기 이름이 있었죠. 이름. 네, 이름. 그 다음에 중형, 국어, 영어, 수학 점수들이죠. 홍길동 90점, 80점, 70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 한 사람에 대한 걸 뭐라 그랬어요? 레코드다 그랬죠. 레코드.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이런 것들은 뭐라고 볼 수가 있다? 필드였잖아요. 이걸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필드. 파일 시스템에서는 얘를 필드라고 그랬죠. 필드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항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속성은 필드다, 항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체가 무엇이다? 속성이 무엇이다? 이해가 됐죠? 개체는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고 속성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속성. 관계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 어떤 관계가 있냐? 1대1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고객이라는 개체에서 수집한 정보는 무엇이다? 네. 고객이라는 개체에 수집한 정보 뭐뭐 있어요? 고객명, 아이디, 포인트를 내가 정보를 수집한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라는 개체가 되는 것이고 이 고객에서 수집한 정보, 고객명, 아이디, 포인트는 뭐가 된다? 속성이 된다라고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서점이에요, 서점. 서점에서 책이라는 개체를 마련을 했어요. 그럼 이 책이라는 개체에서 수집한 정보는 뭐뭐 될 수가 있냐면 뭐를 수집했냐면 ISBN 붙여, 책 제목 붙여, 저자 붙여, 가격 붙여. 이거는 책이라는 개체에서 수집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우리는 속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됐죠? 개체가 무엇이다? 속성이 무엇이다? 그러면 이제 고객과 책은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죠? 고객은 책을 뭐 하나요? 찢나요? 먹나요? 아니죠. 구매하는 거죠. 구매의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뵈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ER 다이어그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체다, 속성이다, 관계다. 이게 이제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보세요. 1대1 관계, 1대 다 관계, 다대다 관계가 되죠.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이건 1대1 관계나요? 보세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씩만 접근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에 대해서 두 개 오는 거 있나요? 없어요. 무조건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오른쪽은 관심이 없어요. 자, 왼쪽에 이 개체들에 대해서 무조건 한 개씩만 오냐라는 거죠. 이게 1대1 관계가 되는 거죠. 됐나요? 1대 다 관계는 왼쪽의 기준이에요. 왼쪽. 자, 이 하나에 대해서 오는 게 몇 개인가요? 이 하나에 대해서 오는 게. 자,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죠. 한 개, 두 개. 이 하나에 몇 개가 대응됐어요? 두 개가 됐죠. 네. 그래서 1대 다가 된다 그죠. 네. 그럼 얘는 보세요. 자, 얘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얘 하나가 얘 하나가 되죠. 얘가 얘 하나가 되죠. 이거 하나에 대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얘 하나에 대해서 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대다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관계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1대1 관계. 다 하나씩만 대응이 되죠. 1대1 관계, 1대 다의 관계. 1대 다의 관계. 그 다음에 다대다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군요. 일단은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세 가지. 개체, 속성, 관계. 기억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응용은 뒤에서 나오니까. 자, 네모는 개체입니다. 개체, 대사. 속성은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둘 간의 관계다. 이렇게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게 ER 모델이다 그랬죠? 자, ER 모델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앞에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자 그랬죠? 네. 개념적의 대표적인 거 ER, 그죠? 논리적의 대표적인 거 네 가지. 관계, 네트워크형, 계층형, 개체 지향형 있다라고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R 다이어그램 보러 갑니다. 네. 자, ER 모델이에요. 네, ER 모델. ER 모델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뭐였어요? 네. 개체, 속성, 관계. 개체, 속성, 관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처음으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현실 세계를 이제 컴퓨터 세계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리는 단계, 그림으로 그리는 모델이 바로 ER 모델이다. 그래서 개체, 관계,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관계 유형은 1대1, 1대다, 다대다,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대1, 1대다, 다대다,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우리 또 정리해 볼까요? 개체 배웠죠? 네, 속성 배웠죠? 자, 개체가 뭐였어요?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모든 것. 사람, 사물, 유형, 무형, 네. 다른 것들, 다른 개체들과 구별되는 모든 것은 다 개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면 개체를 뭐뭐 뽑아낼 수 있어요? 고개, 책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다 그죠. 학교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 개체를 뭘 뽑아낼 수 있어요? 네, 학과, 네, 과목 이런 것들도 이제 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됐죠? 자, 속성이라는 것은 특성이다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의미 있는 데이터다라는 거고요. 네. 자, ER 다이어그램에서는 이제 타원으로 표현합니다. 개체는 뭘로 표현했었죠? 네, 사각형으로 표현을 했죠. 네. 속성은 뭘로 표현한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ER 다이어그램, ER 모델이 뭐였어요? ER 모델이 뭐였어요? 비전문가인 사용자와 전문가인 내가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죠. 네, 그걸 컴퓨터 세계로 가져오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데 나만 아는 형식으로, 나만 아는 도형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어때요? 제3자가 모르죠. 우리는 표준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왜 개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팀원 하나가 그린 도형을 다른 팀원이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기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안 돼요. 네. 자, 그 기호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사각형으로 그리는 것은 뭐다? 우리 뭐라고 그랬죠? 개체다. 개체. 자, 개체는 사각형으로 그리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개체, 고객이라는 개체, 책이라는 개체 우리가 사각형으로 그렸죠. 자, 속성은 뭘로 표현하자? 타원으로 표현을 하자. 타원. 타원으로 표현하자. 타원. 이렇게. 타원으로 표현하자. 자,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는 뭘로 표현하자? 관계는 마름모로 표현하자. 다른 말로는 다이아몬드로 표현하자. 이렇게. 다이아몬드나 마르모나 이거죠. 네,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색을 보고 어떤 사람은 똥색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황금색이라 그러고 네, 그러죠. 네, 그렇듯이 이제 문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타원에다가 이렇게 밑줄이 적어진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키가 돼요. 속성 중에서도 기본키가 돼요. 이거는 또 기본키는 뭘까? 자, 이런 거죠. 보세요. 나가 있어요. 나. 고객이 있어요. 고객. 자, 고객한테서 뽑아낸 정보는 뭐가 있냐면 아이디가 있어요. 네,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또 많겠지만 일단 세 가지를 볼게요. 그러면 고객이 1000명이에요. 그러면 딱 한 사람만 검색되려면 뭐로 검색하면 좋겠어요? 이름은 동명이 나올 수 있죠. 아이디는 어때요? 유일하잖아요. 아이디로 검색하면 어때요? 고객 한 사람만 검색이 되죠. 자, 여기에 10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내가 누구 부르면은 딱 한 사람만 일어설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주민번호 한 사람이죠. 네. 등록번호 한 사람이죠. 네. 그렇게 딱 한 사람만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본키가 돼요. 네. 그래서 많은 속성들 중에서 기본키, 딱 한 사람만 지목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그게 기본키. 기본키에다는 이렇게 밑줄을 하나 쳐주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선은 이제 연결해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ER 모델이죠. ER 모델에서는 이 기호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맞나요? 안 많죠. 몇 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어요. 이 5개의 기호로 표현하는 거죠. 다 표현하는 거예요. 네. 됐죠? 이 5개를 우리는 애워야 될까요? 애워야 돼요. 근데 억지로 애워지나요? 아니죠. 그냥 애워지죠? 네, 사각형 개체고 동그라미 속성이고 관계는 마름모다. 우리가 선은 항상 연결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타원에다 밑줄 치면 뭐다? 기본키, 속성 중에서 기본키가. 됐죠? 네, 애우고 넘어갑니다. ER 다이어그램에서 표시할 수 있는 기호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ER 다이어그램의 하나 예를 보세요. 앞에서 나왔지만 자, 사각형으로 그랬군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뭐 개체라 그랬죠. 고객이라는 개체가 있군요. 자, 여기 또 사각형으로 책을 그렸어요. 뭐라 그랬죠? 개체라고 그랬어요. 책이라는 개체가 있군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한테서 고객명, 아이디, 포인트 이런 속성을 가져올 수가 있군요. 여러분 같으면 이 중에서 기본키를 뭘로 하겠어요? 딱 한 사람만 지목해야 돼요. 뭐라고 할래요? 네, 아이디로 하겠죠. 아이디는 우리가 유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기본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됐죠. 자, 책에서 볼까요? 책이라는 데서
뽑아낸 속성이 ISBN 제목, 저자, 가격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딱 책 한 가지만 검색되게 하려면 뭐로 검색하면 돼요? 유일한 거 ISBN으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밑줄을 칠 수가 있군요. 이게 기본키가 된다. 고객은 책을 구매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는 마름모로 합니다. 됐죠? 네. 선은 뭐다? 연결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ER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 5가지 기호 외에 들어간 거 있나요? 없어요. 이 5가지 기호로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ER 모델에 또 다른 확장 형태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형태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로 속성을 표현하고 사각형으로 개체를 표현하고 마름모로서 이제 관계를 표현해요. 여기까지는 맞죠? 네. 그래서 기본키를 뭘로 표현하냐면 검은색 이걸로 표현한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ER 모델의 확장 형태입니다. 검은색을 우리는 기본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역에서는 이름과 인구가 살아요. 그래서 이름과 인구 중에서는 그래도 이름을 기본키로 잡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보세요. 사람에 대한 개체를 뽑았어요. 지금부터 사람이란 개체가 있고 이 개체에는 나이, 자녀, 성,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본키는 뭐로 할 거냐? 성으로 할까? 이름으로 할까? 아니야. 성과 이름을 합해서 기본키로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개를 합했다가 속성 2개를 같이 기본키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학생 이름을 부르는데 문이라고 성만 부르는 경우, 혜영이라고 이름만 부르는 경우, 문혜영 이렇게 2개 부르는 거죠. 이거를 기본키로 잡겠다 그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성과 이름에 있는 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연결해서 검정색 이렇게 칠해놔요. 그러면 알아먹어요. 성과 이름을 합해서 기본키가 되었군요. 이 중에서는 그래도 기본키를 이걸로 잡겠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대응 관계. 몇 대 몇이냐. 그죠? 1,n을 썼거든요. 자, 1,n을 썼어요. 이거는 최소, 얘는 최대. 자, 얘도 1,n을 썼어요. 얘도 최소, 얘도 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개체는 뭐뭐가 있어요, 개체. 사람과 지역이 있군요. 개체는 사각형으로 표현을 했었고, 사람, 지역이 있군요. 자, 속성은요. 사람이라는 개체에서 속성은 뭐 있어요? 성, 이름, 나이, 자녀. 맞죠? 자, 지역이라는 개체에서는 속성이 뭐가 있어요? 이름, 인구가 있군요. 맞죠? 네, 됐어요. 자, 관계 한번 볼까요? 1,n이에요. 최소. 여기 있는 사람은 최소 1개의 지역에 살 수가 있고 최대 n개의 지역에 살 수 있어요. 최소 1, 최대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 지역에 최소 1군데 최대 n군데에 살 수 있어요. 자, 이것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보면 되세요. 지역에는 최소 1사람이 살 수도 있고 최대 n사람이 살 수도 있어요 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거죠. 네. 결론은 어때요? 다대다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람과 거주의 관계는 다대다 관계군요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자, 기본키는 얘는 이 표현에서는 성과 이름을 합한 것을 기본키로 잡았고 지역에서 기본키는 까만 걸 찾으면 되죠. 이름을 기본키로 잡았어요. 이걸 이제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해되었나요? 되었겠죠? 자, ER 모델 됐죠? 기호 반드시 이해되고 그 기호를 보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개체구나. 그럼 여러분이 그냥 그려보세요. 기호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니죠. 5개의 기호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습장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또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해도 돼요. 우리 가족이라는 개체.
개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 우리 가족과 가족에 가서 이제 가족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산다. 그죠? 네. 그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체는 뭘로 그린다. 속성은 뭘로 그린다. 그 다음에 관계는 뭘로 그린다. 기본키는 뭘로 한다. 연결은 뭘로 한다. 그것만 염두에 두면 여러분이 그릴 수 있겠죠. 자, 그게 2R이었습니다. 자,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갑니다. 이제 컴퓨터 세계로 이제 한 발짝 더 들어오는 거죠. 자,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이제 ER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그리고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갈 거예요. 엑셀에서도 여러분이 데이터 입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죠. 네. 액세스 프로그램 혹시나 사용하는 학생들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리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형태로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표 형태로 표현한 거. 표가 테이블이죠. 표 형태로 표현한 것, 테이블 형태로 표현한 것이 뭐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요. 자, 눈으로 보기에 그래도 간단하고 우리 한눈에 샥 들어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DBMS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ER에서는 개체와 개체의 관계를 마름모로 표현을 했죠. 그럼 얘는 개체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외래키로 표현을 해요. 자, 보세요. 네. 어차피 계속 나오게 될 거니까. 여기 이제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있고, 자, 이름이 있고, 수강 과목이 있어요. 수강 과목. 네.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과에 속하는지 학과 코드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테이블이 되는 거죠. 하나의 표가 돼요. 이게 A라는 테이블이 됩니다. 근데 학과 코드가 이제 번호만 있고, 실제적으로 무슨 학과인지는 이제 한글로 안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B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B라는 테이블에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제 학과 코드가 있고, 여기에 학과명이 있어요. 네. 이 테이블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여기가 학과 코드가 1번, 뭐 2번, 3번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자, 1번은 정통과, 정보통신과다. 그죠? 네. 자, 2번은 스타과, 스타일리스트과다라는 거죠. 03은 자기과, 자동차, 기계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수강하는 과목은 엑셀을 수강을 하는데 학과 코드가 1번이다. 이게 무슨 과지? 알려면 일이 가야 되잖아. 그럼 이 학과 코드와 이 학과 코드를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참조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 외래키라고 한다 그거죠. 외래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키를 뭐라 그런다? 외래키를 한다 그죠. 그러면 이 받는 입장에서는 얘가 기본키로 할당이 되어줘야 돼요. 얘가 중복이 일어나면 어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중복이 안 일어나는 기본키인 거를 외래키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되었나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는 테이블과 테이블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한다고요? 외래키로 연결한다고. 외래키는 다른 테이블을 이렇게 지목하는 거예요. 그럼 지목받은 얘는 이 테이블에서는 기본키여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기본키와 이를 참조하는 외래키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이 관계형은 1대1, 1대다, 다대다 관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MS SQL이라든지 액세스라든지 인포믹스 얘네들이 이제 DBMS의 종류예요. 이거는 그냥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참고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해주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무슨 형태다? 테이블 형태다, 표 형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구구절절한 설명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주 나와요. 기본키, 외래키.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키가 뭐다? 외래키다. 뒤쪽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자,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있었죠?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이 있었죠. 네트워크형. 자, 네트워크형은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될 게 뭐냐면, 무슨 형태냐? 그래프 형태예요, 그래프. 자, 이거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망형이다 그래요, 망형. 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사이클이 형성되는 거예요. 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래프 형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부서, 사원. 자, 사원 보세요. 사원 내려왔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 사이클 형성이 됐죠. 이렇게 사이클 형성된 거를 무슨 형태라 그런다? 네트워크 형태다. 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대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위, 하위 레코드 사이에 다대다. 이 하나에 대해서 어때요? 두 개가 연결이 됐고 이 하나에 대해서 두 개가 연결이 됐죠. 이거 보는 것처럼. 그래서 다대다 관계를 만족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코다실이 제안한 거 그래프를 이용한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이다. 그래프라는 거, 망형이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계층형 데이터 모델이 있어요. 계층형은요,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될 게 뭐냐? 트리 형태예요, 트리. 그러니까 트리라는 것은 이제 나무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무가 뻗어나가죠?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다. 그거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이클이 형성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이클. 그죠? 네, 사이클이 형성되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야지, 이게 트리 형태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면 어때요? 이건 트리 형태가 아니라 뭐예요?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계층형 데이터 모델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트리 형태다. 절대로 사이클이 형성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뻗어나가는 거죠. 이 사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뻗어나갔죠. 연결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이클이 형성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명칭을 이제 뭐라고 붙였냐면 이제 노드다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이거를요. 이거를 노드다. 우리 개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노드다. 그렇게 명칭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트리 형태는 이거를 상위, 얘를 하위 이렇게 보는데 이걸 이제 부모다. 네. 얘를 자식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와 하위가 여기 있는 상위 대 하위가 어떤 관계다? 1대 다 관계다. 그죠? 한 부모당 자식이 2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죠? 됐죠? 그래서 1대 상위 하위가 1대 다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대 다 관계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부모는 하나잖아요. 하나의 부모에서 여러 자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만 딱 본다면 1대 다의 관계가 되는 거죠. 네, 다대 다 관계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모 노드를 이제 전체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얘를 이제 우리는 루트다. 뿌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루트. 네. 됐나요? 네. 그래서 명칭을 이제 이렇게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층형에서는 루트는 몇 개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 뿌리는 하나. 이제 나무에서 뿌리는 어때요? 하나죠. 네, 그래서 트리 형태에서 뿌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뻗어나가고 또 여기서 뻗어나가고 나가다. 그래서 루트는 어디예요? 맨 꼭대기, 여기를 루트라고 하는 거예요. 루트는 몇 개다? 하나다라는 거, 하나. 네,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입니다. 객체지향. 네, 객체지향은 이제 우리가 또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아직은 객체지향에 대해서는 좀 놔두고요. 뒤쪽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신경을 조금 쓸게요. 그래서 객체지향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최신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용어가 객체라는 용어, 네,
개체란 용어 추상화. 추상화 좀 들어봤죠? 여러분이 앞에서 현실 세계를 컴퓨터 세계로 가져올 때 어쨌어요? 단순화, 추상화 시킨다 그랬죠? 단순화 시킨다. 핵심 요약만 나타낸다. 그게 이제 추상화입니다. 그런 개념. 클래스라는 개념이 들어오네요. 여기서는 여러분 그냥 자세히 설명을 안 할게요. 일단은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이 있다라고 하고 뒤쪽에서 나옵니다. 아주 뒤쪽에서. 클래스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같은 속성들이 모여 있는 거죠. 같은 속성들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하고 뭐가 맞지 않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우, 나하고는 클래스가 안 맞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또 일반 클래스. 일반이라는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네. 여성 클래스. 여자들만 모여 있는 것. 그런 클래스에 대한 상속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처럼 유산을 물려받듯이 어떤 속성들, 개체들에 대한 속성들을 물려받는 걸 속성이라고 합니다. 네, 캡슐라는 뭐냐면 이제 꽁꽁 싸매는 거죠. 외부에서 프로그램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싸매는 거다, 그죠? 정보 은닉하고 관련이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용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네. 자, 클래스 계층. 클래스, 복합, 계층 이런 개념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체 지향에서는 어차피 나중에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추상화의 개념, 클래스의 개념, 상속의 개념, 캡슐화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객체 지향이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뒤쪽에, 데이터베이스 뒤쪽에서 이제 한번 다루게 될 거고, 또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ER 모델의 기호, 그 다음에 개체 관계 속성으로 됐다는 거,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무슨 형태다? 그죠? 표 형태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모형은 이제 그래프 형태다. 그죠? 계층형은 트리 형태다. 그렇게 핵심적인 요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 모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